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많이 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는 계시더라도 그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저희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권력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민생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사리사욕으로서의 자기 방어를 위하고, 그리고 사적 복수로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에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생하고 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CBS 소대표인데요. 그래요? 그 소대를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서 이제 무죄 확정까지 받으셨는데,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수사하실 때와 좀 입장이 있으신 게 있는 건지. CBS 소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상응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죠?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저는 정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당신이라고 생각할까요? 26일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대표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CBS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물었는데요.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뚜껑이 열려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기자에게 남겼는데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띨띨한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인데요. 강남 8학군 출신의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로 20년을 넘게 일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자의 상태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데요. 왜 이 자는 매번 입으로 방구를 뀌고 있는 거죠?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는 이 황당무계한 아무 말 대잔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건지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검사 시절 자신이 구속 기소에 30년을 구형하고 118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박근혜 씨에 대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횡설수설, 오락가락,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번역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는 지난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도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대한민국 5천만의 언어로 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요? 아니면 정치검찰들만의 특수한 언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제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근본도 없는 모습에 저러고도 더 버티기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찌됐던 한 위원장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할 듯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초딩 정치인의 출연이 결국 모든 걸 다 말아먹고 말았는데요. 이러고도 이 찍을 또 찍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또 있겠죠. 하지만 몇 %나 나올까요? 이미 콘크리트라고 생각했던 초롱성 같은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한동훈 씨, 겁나 땡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전부 질문이 저희 당 계속 이런 질문 하시니까 우리 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친명횡재, 뭐 비명횡사 왜 이런 거 그건 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조국혁신단이 많은 주목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을 갖다 싫어하는 분들이 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꺼내냐면 제가 아까 이제 모두의 정치가 좀 건강해져야 되고 정치가 이제 의회민주주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심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선 거라고 보고요. 나경원 국힘당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 도중 왜 지지율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냐며 진행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편향적이라고 발끈한 건데요. 하지만 이 방송 프로그램은 야당 후보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현안 질의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나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 도중 왜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냐, 친명행사, 비명행사 이런 건 물어보지 않느냐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과의 생방송 전화 인터뷰 도중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나 후보의 모습은 현재의 판세를 그대로 드러낸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이제는 지지율 경쟁이 초박빙 상황에서 열세로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아무리 막 나가는 나 후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한다고 성질을 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이간질하려는 이관계까지 보여줬는데요. 참 명불허전 나배였습니다. 나 후보의 상대는 유사명 민주당 후보인데요. 동작구를 중요 선거 지역구로 보고 이재명 대표가 벌써 4번째 방문에 집중 유세를 펼친 곳이죠. 전체 흐름을 보면 판세가 역전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른 데는 몰라도 진짜 동작구는 저들에게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나 후보가 역전을 당했다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게 1대1 토론 제안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유효하신지 하신다면 어떤 주제로 이렇게 토론? 제가 지금 여러 번 창당 선언 후에 여러 기자회견 또는 기자 간담회 등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창당 선언하고 창당대에서 당대표로 선출되고 난 뒤에 정식 예방을 하겠다고 저희 비서실장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했고 지방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고 그 자리건 또는 다른 자리든 간에 이런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언론 카메라가 다 공개된 상태에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언론 통해서 던졌던 여러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이 있는데 답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 자리가 속히 마련되어서 저는 방송 스튜디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만약에 그런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있더라도 올라와서 국회에서건 또는 국민의힘 당사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제가 꼭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